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어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는 우선 글리치의 김수진이라고 하고요. 제가 하는 일은 웹3 트로이 목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글리치 같은 경우는 웹2 빌더, 되게 실력 좀 있으시고 경력도 있으신 분들이 웹3로 쉽게 온보딩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여러분 오세요 이러면서 조금씩 웹3로 트로이 목마하는 게 제 역할인데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번 해커톤을 진행하면서 진짜 처음으로 제 직업의 막막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주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게임이라 그러면은 다들 관심 가져주셔서 이번에 해커톤에 100명이 넘게, 사실 140명 정도가 저희 레지스터들 됐는데 사실 조금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 100%다 제출을 하시지 못하고 조금은 이제 과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걸 전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웹3 게임 관심이 있어서 오셨겠지만 그래서 인프라 뭔데? 방금 레이어 1 노드 뭔데? 라고 하셨을 때 솔직히 좀 막막하시지 않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만 모르나요? 아니면 어려우셨던 분 혹시 손 들어주실래요? 저 빼고 다 이해하시는 걸로? 그러면 저희 세션 그만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웹3 인프라라는 것을 좀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저희 스피커분들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블렉스의 재웅님, 그 다음에 해시드의 수빈님 무대로 모시겠으니 박수로 크게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마블렉스랑 해시드를 여기 또 이제 웹3 이벤트까지 오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say hello 한다는 천에서 네, 인사 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옆으로 갈까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해시드에서 데이터 리드와 이제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안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블엑스라는 넷마블의 이제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에서 블록체인 프로덕트 매니저 맡고 있는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에게 이제 20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어려운 내용을 조금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사실 조금 뻔한 질문일 수 있지만 이 질문 먼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why Web3 게임인 것 같아요. 게임이 왜 크립토화 돼야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도 시장에서 많은 챌린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한 분씩 간단하게 좀 소신이죠. 그걸 듣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제 해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불리시하게 웹3 게임에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웹3에서 이제 게임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부터 수빈님께서 약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해시드는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웹3에 집중하고 있는 VC이고요. 저희가 이제 크립토를 주로 이제 미는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탈중앙화된 조직이 중앙화된 조직보다 잘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지금도 조직들이 점진적으로 탈중앙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더 이상 영상을 만들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고 있고 틱톡이나 이런 플랫폼들을 보면 점점 조직들이 이제 운영하는 것들이 탈중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티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같은 경우가 토큰화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들의 행동은 벌추얼로 점점 다가갈 것이라는 세 가지 티시스가 있는데 이런 세 가지 항목에서 모든 교점을 봤을 때 게임이라는 분야는 너무 교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정말 많은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결과물도 있었고 뭔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결과물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VC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뜻있고 잘하는 파운더들을 지원해 주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해시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웹3 게임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 이제 웹3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산화가 된다든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현실 세계 같은 가상 세계가 온볼딩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 그 유명한 영화 혹시 아실 것 같은데? 레디 플레이어 원. 네, 레디 플레이 원. 감사합니다.
그런 세계를 꿈꾸면서 왠지 해시드는 가져가고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사실 넷마블에서 탄생한 마블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 웹2 게임 회사에서 웹3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혹시 웹3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입사하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마블엑스에서 출시한 게임 넷마블 기반의 게임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저는 2가지의 출시부터 이제 지금까지 성장하고 계속 토큰이 거래되고 게임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는 걸 봐오고 있는데요. 솔직히 지금 보면은 굳이 이제 게임에 토큰을 붙여야 되나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굳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지금까지 롱런하고 있는 뭐 넥슨이나 뭐 컴투스나 여러 가지 게임들 보면은 굳이 그 게임들이 뭐 돈을 벌 수 있어서 롱런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서 자체적으로 생태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신규도 계속 들어오고 업데이트도 꾸준히 되고 재밌으니까 게임이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약관에서 맡고 있을 뿐이지 뭐 법적으로 게임의 재화가 뭐 거래되고 계정이 거래되고 하는 게 막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 대한민국 법에서. 그래서 뭐 아이템베이든 뭐 아이디팜이든 이런 사이트가 뭐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저도 이제 뭐 저도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내 계정 한번 팔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은 뭐 굳이 크립토를 붙여야 되나? 크립토를 막상 붙여보면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게임의 경제는 뭐 아시다시피 코인이 없어도, 크립토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뭐 그리고 뭐 밸런스도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게임의 경제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막상 또 토큰까지 붙이니까 토큰 가격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지금처럼 장이 안 좋다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회사 그 게임의 경제도 안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토큰 가격도 내려가고 하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게임에 토큰을 붙이는 게 정말 좋은 건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꼭 그렇진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마블엑스도 지금까지는 계속 뭐 넷마블 게임에 온보딩하고 지금도 계속 여러 넷마블 관계사들과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외부 게임사들도 온보딩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션이라는 서비스를 지금 출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 게임 온보딩도 이제 지금 이제 열심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 웹3 게임을 꼭 토큰이나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블록체인을 접목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존의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앞으로도 제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뭐 인프라 관점에서나 그런 면에서 돈이 물론 더 되는 것도 있겠지만, 뭐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뭐 게임에서 욕먹고 많은 게임들이 욕먹고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확률 조작 이슈라든가 이런 거를 뭐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꼭 웹3 게임이 토큰을 붙여서 사람들이 오게 하고 이런 관점보다는 블록체인의 여러 생태계를 활용을 해서 게임이 좀 더 지속 가능한 게임으로 만들어 가도록, 꼭 굳이 그 게임이 토큰이 없어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좀 더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게임을 유지하도록 가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저희 팀도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자연스럽게 그러면 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컨퍼런스를 가거나 한 작년에 2022년도에 불장일 때 게임 하면은 항상 토크노믹스, 뭐 플레이 투 온, 이게 엄청나게 떠오르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또 불나방처럼 꺼져 버렸고, 어떻게 보면 재웅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또 게임에 대한 메타가 뭐 일본이나 한국 그리고 베트남에서 가장,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이제 열띠게 토론이 되고 있는데, 어디 가나 느끼는 게, 야 우리 이제 토큰에 의존하지 말자. 게임 자체의 재미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담론이 진짜 많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유려한 게임의 익스피리언스를 누가 만드냐라고 했을 때 그 이 인프라 고속도로가 뭔가 좀 깔리고 이래야지 사실 택배 사업도 발전하듯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웹3에 고속도로를 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커톤의 주제가
특히 이 인프라에 관련된 거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트랙 주제를 첫 번째 거를 이미 진행을 하긴 했지만 여기 계신 빌더분들도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트랙 1, 2, 3에 대해서 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트랙별로 하나씩 톱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랙 1은 저희가 방금 세션이 끝나긴 했는데 레이어 1 노드 통합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이슨에서 중요한지랑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몇 개 이제 검토해 보셨을 때 좀 이건 인상 깊었다라는 부분도 같이 의견을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먼저 시작하실 분? 네, 사실 저는 이번 그 행사 제안 진행을 받고 좀 가장 관심 있었던 그 세션은 첫 번째 세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마블엑스에서 워프라는 그 마블엑스 이제 자체 체인에서 멀티 체인으로 확장하는 그런 솔루션을 31일 날 며칠 전에 출시를 해서 지금 이제 BNB 체인으로 확장을 했거든요. 이제 저희도 사실 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또 개발해주고 발표해주신 그 브릿지 같은 솔루션을 저희는 뭐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만들고 이제 서비스를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만들까도 궁금하고 우리 걸 어떻게 좀 개선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게임 플랫폼도 많고 체인도 되게 많기 때문에 뭐 게임을 온보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체인으로 갈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이미 게임을 출시한 데에서 뭐 우리 뭐 마블엑스 플랫폼으로 넘어오도록 뭐 다른 체인에 있는 그런 게임을 넘어오도록 하는 그런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할 텐데 저희도 이제 뭐 그런 솔루션들도 개발하면서 또 여러 파트너사들을 만나고 있다 보니까 되게 첫 번째 세션이 제일 아직 첫 번째 세션밖에 안 봤죠. 제일 흥미롭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저도 아까 제가 처음 발표해 주신 팀에 뭐 질문도 던졌지만 저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출시한 게임에서도 뭐 여러 가지 NFT들이 좀 가치가 낮은 것들이 거의 안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뭐 좋은 주제로 발표해 주셔서 되게 재밌게 들었었고 저희도 이제 BSC 이제 바이낸스 체인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체 체인에 배포해 놓은 그런 좀 언더밸류인 NFT를 뭐 바이낸스 체인 쪽에 뭐 수합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까 뭐 이제 그런 솔루션들 그런 서비스를 뭐 만약에 저희가 뭐 같이 얘기하면서 키워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서 같이 뭐 다른 체인에 새로운 게임에 민팅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서비스들도 좀 확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뭐 저는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솔루션 그 트랙의 어떤 팀인지는 특정하시진 않으셨지만 네 재밌게 들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근데 시간이 약간 그 두 번째 그러면 트랙 주제로 넘어가서 두 번째 트랙 주제는 플러그인이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수빈님의 관점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러면 이제 시간상 세 가지를 좀 통합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뭔가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까라 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프라 레이어에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개발자 관점에서 이 유저 인터페이스와 연결하는 미드웨어 관점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이 있을 건데 전 이번 해커톤 주제가 상당히 잘 잡았다고 느꼈던 게 첫 번째 주 같은 경우는 인프라, 두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미드웨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되게 세 가지를 잘 밸런스 있게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시스템이든 어느 하나만 집중되게 잘 된다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각 영역에서 각각 발전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개발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확실히 주제를 잡았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 뭔가 좀 기대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두 번째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쪽을 많이 개발했었는데 그런 어떤 데브 툴 관점에서 플러그인들이 어떤 게 나왔을지 아마 다음 세션이 좀 기대가 되네요. 혹시 지금 트랙 2 발표 기다리고 계신 빌더분들이 계신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좀 더 점수를 잘 주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시스템의 어떤 오퍼레이터로 있는가 아니면 유저 사이드에 있는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런 어떤 유저 페르소나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어떤 발류헤드를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강조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생각보다 계속 훅훅 지나가네요. 근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내내 고민을 하니까 저 완전 문과생이거든요. 이제 조금 이해는 가는데 여전히 좀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 야매로 해석을 한 걸 수도 있는데 아니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따 네트워킹 파티 때 케이터링 메뉴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피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의 케이터링 메뉴가 도미닉 님이 이걸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데 사실 이게 엄청난 필로소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도 자체가 체인이다.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치즈 들어간 크러스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띵한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꺼운 거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게임 빌더가 노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로 거기 올라가는 토핑이 플러그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또 첫 번째 트랙에서 팀 중에 토핑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하셨나? 그래가지고 이 미드레어라고 수빈님이 설명해 주신 미드레어가 약간 피자 안에 페퍼로니 할지 불고기 할지 그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짜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딜리버리 잘할 건가 뭐 30분 안에 딜리버리 해줄게요 이게 도미노 피자처럼 하면은 그거는 그만의 UX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조금 어떤 UX 같은 경우는 미국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트럭에서 배달하면서 조리해준다. 그래서 가장 매장에서 먹은 것처럼 느끼실 수 있어요. 라는 UX를 제공해주는 게 또 어떤 부분에서는 프론트적인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저처럼 너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따 네트워킹 때 피자를 드시면서 이 오늘의 트랙을 조금 되새겨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봤는데 어떠신 것 같나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으면 좀 더 인프라 같은 경우는 피자를 굽는 기계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뭔가 전반적으로 그런 레이어 단에서 해석은 충분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개발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엄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되게 수빈님이 글도 많이 쓰시고 수빈님 트위터를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텔레그램도 되게 운영을 많이 하셔서 네 되게 문과 친화적인 저는 개발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재용님은 혹시 피자 비유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앞에 수빈이 너무 말씀 잘해주시고 네 그래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뭔가 답정너로 질문 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저희가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이번 트랙 1, 2, 3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조금 나눠봤고요. 비욘드 바운더리스가 이번에 첫 해커톤으로 시작이 됐지만 저의 바람이지만 이게 마지막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게임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뭐 노드나 플러그인 그다음에 뭐 KYC UX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넥스트 비욘드 바운더리스가 열리면 다음 트랙에 이런 부분 다뤄지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이 말은 즉슨 게임 인프라 쪽에서 이런 거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발전되면은 더 웹3 게임이 발전할 것 같다라는 영역이 있으면은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서 저희 패널 토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가지는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뭐 오라클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고 그거는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뭐 느꼈던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넷마블이나 그런 대형 게임사들은 매출을 되게 신경 쓰다 보니까 저희 마블엑스 토큰을 붙여도 현금에서 현금 결제로 얻는 패키지 상품을 더 효율을 좋게 내는 그런 게 있어서 막상 게임을 붙였는데 MBX 토큰을 소비해서 게임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현금 결제를 통해서 게임 아이템을 사는 케이스가 더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에는 뭐 이제 게임사의 매출을 더 토큰을 사용해서 올릴 수 있을 만한 페이먼트 솔루션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은 기존 게임사들에서도 그런 솔루션을 차용을 해서 같이 뭘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수빈님. 네, 저는 뭐 이번 주제가 너무 좋았기도 했지만 이번 주제는 조금 더 브로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다음 해커톤이 진행이 된다면 예를 들면 노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가용성, 그냥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고 활용할 건지라든지 아니면 크로스체인 메시징을 어떻게 할 거라든지 좀 버티컬하게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뭐
인텐트 베이스라고 해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오프체인에서 데이터를 뭔가 프로세스를 저장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영역에서 조금 더 버티컬하게 들어가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인사이트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청중으로서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번 이 주제도 어렵긴 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저희 만약에 다음 게임 관련된 이런 주제를 논하는 자리가 있거나 hopefully 나중에 Beyond Boundaries 2가 나오면은 두 분이 말씀 주신 거 트랙으로 나왔을 때 저희 글리치에서 해커톤 진행했을 때 이제 8주 전부터 빌더분들이랑 온보딩 캠프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회 보고 계신 막스님이 온보딩 캠프를 진행을 해 주셨고 어렵더라도 계속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웹3 트로이 목마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게임 세상이 좀 더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인프라 관련해서 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심사위원분들, 비더분들이랑 같이 발전시켜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인사이트 남겨주신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